자, 그리고 여기서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에어 4세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출시 후 거의 1년 반 만에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저도 매진되기 일보 직전에 구매했습니다. 자, 그럼 전작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사진이 있는데, 이 패키징부터 4세대와 거의 똑같죠. 자, 박스 두께를 보면 충전기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구매한 색상은 블루 색상이고요. 공교롭게도 4세대도 스카이 블루 색상을 구매했었죠. 이번에도 총 5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실버와 그린 색상이 빠지고 스타라이트와 퍼플이 추가되었고요. 여기에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그리고 제가 구매한 블루 색상까지 총 5가지 색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이패드는 편한 것이 칼이 필요 없죠. 자, 이것만 뜯어내면 됩니다. 자, 일단 비닐을 뜯어내고요. 자, 박스를 뜯어보면 아이패드 에어 본체가 종이 포장에 감싸져 있고, 그 밑에는 구성품이 있습니다. 맨 위에 설명서가 있고요. 애플 스티커도 들어있겠죠. 자, 이렇게 애플 스티커가 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반갑네요. 간만에 충전기가 보니까 20W 고속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C2C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게 끝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전면을 보면 10.9인치의 QHD 화질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화질이어서 화면 크기에 비해서 화질은 좋습니다. 전작인 에어 4세대와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전면 카메라가 7메가픽셀에서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합니다. 자, 상단에는 스피커가 있고요. 전원 버튼이 상단에 있는데요. 전작과 동일하게 터치 ID 센서 내장 버튼이어서 지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마이크가 있고요. 자, 이번에도 2세대 애플 펜슬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USB Type-C 충전 커넥터가 있고요. 좌우로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쿼드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소리 나는 부분은 양쪽으로 한 군데씩 해서 총 2군데만 소리가 나고요. 자, 크기는 에어 4세대와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동일하고 두께까지 동일합니다. 대신 이 무게만 조금 더 무거워졌고요. 아마도 5G 통신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무거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후면을 보면 블루 색상을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4세대에서 스카이 블루 색상도 괜찮았는데 이번 5세대 블루 색상은 더 괜찮아진 것 같고요. 특이한 것은 4세대는 아이패드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에어 5세대는 아이패드 에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자가 위치해 있고요. 자, 후면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이고 그 밑에는 마이크만 있고요. LED 플래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제가 미리 켜놨고요. 자, 보안은 터치 ID 센서가 있어서 지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 사양을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AP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맥북 프로에 탑재된 M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M1 프로세서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했고, 모바일과 PC를 통틀어서 최고의 A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작인 에어 4세대에 적용되었던 A14 바이오닉과 성능을 긱벤치 점수로 비교했을 때 싱글코어 성능은 M1이 1700점대 정도 나오고요. A14 바이오닉은 1600점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멀티코어 성능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M1 프로세서는 7000점대 정도로 나오고, A14 바이오닉은 4000점대로 거의 3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램은 8GB 용량으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기본 모델과 동일한 용량입니다. 전작인 에어 4세대에 비해서 무려 2배나 커진 용량인데요. 아마도 에어 5세대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M1 프로세서의 성능을 아이패드 프로처럼 발휘하려면 램 용량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대신 저장 용량은 전작과 동일한 64GB와 256GB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USB 3.2 버전 2세대 타입C 포트가 내장되어서 속도가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처럼 썬더볼트 3는 지원하지 않지만 기본 디스플레이 출력은 지원합니다. 자, 일단 에어 5세대는 최신 버전인 아이패드 OS 15.4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 OS 15.4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애플 펜슬과 유니버셜 컨트롤인데요. 자, 먼저 애플 펜슬부터 살펴보면 5세대도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합니다. 기존 다른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냥 이렇게 상단에 붙이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면서 페어링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검색창에서 손글씨를 쓸 때 영문만 지원했었는데요. 이제는 한글도 지원을 해줍니다. 검색창이 있는 곳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손글씨를 쓸 수 있고요. 자, 메모장을 열어서 이렇게 텍스트 변경 펜을 선택하고 손글씨를 쓰면 이렇게 한글도 텍스트로 바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유니버셜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맥북의 트랙패드와 키보드를 아이패드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있는 사진 등 파일 이동도 자유롭고요. 맥북이 있는 분들은 이 기능 때문에 매직 키보드에 대한 사용도가 떨어져서 갖고 있는 것을 처분하거나 신규 구매를 안 할 것 같은데 애플답지 않게 이런 기능을 넣어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 4세대에 비해서 바뀐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 12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탑재로 센터 스테이지가 지원되는 것 이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에어 4세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변을 하시려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드리고요. 그 외 에어 4세대 이하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 5세대를 구매하셔도 되는데요. 에어 5세대 가격대를 살펴보면 와이파이 64GB 가격이 77만 9천원이고 256GB 모델은 97만 9천원인데요. 이번 사전 예약 때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64GB 모델을 선택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거기에 8%의 카드 할인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71만 6,6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결제를 하셨을 건데 이 정도면 가성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256GB 모델을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의 정가가 99만 9천원인데 여기에 할인 좀 받고 하면 90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 5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1과의 차이점은 120Hz 프로모션 기능과 쿼드 스피커가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되고요. 후면 카메라가 듀얼이고 LED 플래시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가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있어서 주로 거치대에 놓고 사용하는 패드에서는 잠금을 해제할 때는 더 편하거든요.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홀은 총 4개가 뚫려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소리가 나는 곳은 이렇게 가로로 들었을 때 하단 좌측과 우측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전작보다 소리가 좋아졌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같은 스피커를 사용했을 텐데 그래도 들어봐야 되겠죠. 자, 소리는 전작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말이죠. 튜닝을 조금 더 새롭게 했겠죠. 스피커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전작과 동일한 7538mAh의 용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소비용이나
창작용으로 사용해도 하루 종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전은 전작과 동일한 20W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빠를 것 같고요. 실제 사용시간은 제가 사용해보고 리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발표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M1 프로세서가 장착되었다고 환호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거의 바뀐 것 없이 전작과 동일하게 출시되어서 애플의 횡포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예고 없이 불시에 사전 예약을 했는데도 1차 예약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전 모델 모두 매진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떠서 매진 직전에 겨우 구매를 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뀐 것이 많고 디자인도 바뀌게 되면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에어 3세대에서 에어 4세대로 바뀔 때 에어 3세대의 가격이 62만 9천원부터 시작했는데 에어 4세대는 77만 9천원으로 무려 17만원 오른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저의 예상으로는 분명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 신형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출시 때 바뀐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